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봄봄하세요.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가장 쓰라린 후회가 뭔지 아시나요? 지난주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 알았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그 할머니는 무려 2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73세인데 정말 후회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 이걸 미리 알았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할머니의 첫 번째 후회는 이런 거였어요. 5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 지금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서 2층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고생이야. 두 번째 후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보니 진짜 친구가 아니었더라고. 젊을 때 눈치 보느라 힘든 관계도 억지로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시간 낭비였어. 세 번째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했어. 지금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이 세 가지 후회는 단순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만나본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전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준비한 사람은 70대에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미 70대이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72세 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참고 살았어.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고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때우고 일주일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김 할아버지는 50대 초반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이 바빠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MRI 한 번만 찍어봤어도 디스크를 일찍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 이제는 수술해도 완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50대에 시작한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70대의 삶의 질을 무려 80%까지 좌우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65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건강 수명을 평균 7년 더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특히 5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젊을 때부터 꾸준히 근력을 키워두면 70대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심지어 화장실 가기까지도 근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중요해요. 69세 박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리 힘이 없어지니까 집에서도 벽을 짚고 다녀야 해. 젊을 때 운동 좀 할 걸 하는 후회가 정말 많이 들어. 하체 근력 운동은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20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야 병원을 찾으시는데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는 60대에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발견하셨대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로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어. 만약 모르고 지나갔다면 큰일 났을 거야.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이 기본이고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6개월마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치아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부분이에요. 틀니를 하고 나니까 맛있는 걸 제대로 못 먹겠더라. 젊을 때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을걸.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치아는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아요.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 치아만큼 좋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부터라도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넷째, 시력과 청력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급격한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백내장,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중요해요. 우울증,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 활동과 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이 도움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씩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관리에 소홀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정말 미리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67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평생 남한테 미움받을까봐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대했어. 싫어도 참고 화나도 참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살았네. 박 할머니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했어. 우리 아들은 매달 용돈도 주고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내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말을 했지.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더래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위로는 안 해주고 오히려 내가 자식들을 너무 편하게 키워서 그래라고 말하는 거야. 40년 친구가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 결정적인 사건은 박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진 일이었어요. 내가 믿고 말한 건데 그게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 젊을 때는 직장 관계, 자녀 관계, 동네 관계 등등 여러 이유로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일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져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말만 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71세 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알던 친구 중에 만날 때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 물가는 오르고 애들은 안 찾고라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는데 매번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나까지 우울해지더라고.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끔 만나는 친구는 항상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 어제 손주가 이런 귀여운 말을 했다. 동네 새로 생긴 카페가 분위기 좋다. 이런 소소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들. 그 친구 만나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둘째, 내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고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면 정말 상처받죠. 특히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68세 정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며칠 후에 다른 사람이 요즘 힘들다며?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 진짜 친구라면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고 응원해줘야 해요. 셋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계속 바뀌라고 요구하거나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사람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를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74세 최 할머니의 경험담이에요. 예전에 만나던 친구는 항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어.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나이에 맞게 행동해. 그 친구 만나면 항상 눈치 보게 되고 긴장하게 되더라고. 지금은 그런 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나를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 넷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 관련된 도움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69세 이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는데 몇 년째 갚지 않고 있어. 돈 때문에 40년 우정이 끝났지. 그렇다면 힘든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보다는 점차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벼운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거죠. 물론 40년, 50년 알고 지낸 사이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이런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더라도 나쁜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이런 소중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경제적 준비 부족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74세 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어.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마련까지. 내 돈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었지.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용돈 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벌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최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도 집 마련하는데 다 들어갔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해.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는 달이면 정말 힘들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더 심각한데 젊을 때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노후 경제적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5가지입니다. 첫째, 주거비 해결입니다.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집이 있으면 최소한 거주 비용은 해결되니까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70세 박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 젊을 때 무리해서라도 작은 아파트를 샀어. 지금 같은 집 전세 놓으면 월세만 100만 원은 나올 거야. 집이 없었다면 연금으로는 절대 생활할 수 없었을 거야. 반대로 73세 김 할아버지는 집이 없어서 지금도 월세를 내고 계세요.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80만 원은 나가. 연금이 120만 원인데 집세만 내고 나면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 정말 빠듯해. 지금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시거나 전세 보증금이라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을 살 여력이 없다면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둘째, 연금 준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 원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기본 생활도 어려워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추가 연금 상품을 알아보세요.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도 있고 장기간 꾸준히 넣으면 복리 효과로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이 할머니는 40대부터 개인연금을 넣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월 10만 원씩 시작했어. 부담되긴 했지만 꾸준히 넣었더니 지금 월 40만 원 정도 나와. 국민연금과 합치면 90만 원 정도 되니까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어. 셋째, 소소한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완전히 은퇴하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72세 정 할아버지는 젊을 때 목공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소소한 목공 작품을 만들어서 파신대요. 큰 돈은 안 되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벌어. 손재주도 유지되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69세 최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어서 파세요. 우리 동네 젊은 엄마들이 반찬 만들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치, 밑반찬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 활동도 있어요. 블로그에 요리법이나 생활 팁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거나 유튜브에 취미 생활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계세요. 넷째, 건강관리비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나가요. 정기검진비, 약값, 치료비 등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해 두셔야 해요. 75세 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백내장 수술하고 임플란트 하는데 300만 원이 나갔어. 미리 준비해 뒀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거야.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건강보험도 젊을 때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면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거든요. 다섯째, 비상자금 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서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준비해 두세요. 집 수리비, 응급의료비, 가전제품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라서 도와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집값은 높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해서도 맞벌이해야 겨우 생활할 정도예요. 71세 박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착하긴 한데 요즘 애들도 살기 어려워 보여. 손주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차라리 내가 알아서 살면 아들도 부담 덜 되고 나도 마음 편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나 자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써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등. 그러면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구독 서비스들을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멤버십, 각종 앱 구독료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금액들도 모이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경로우대, 지역화폐, 복지카드 등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이나 적금, 연금저축펀드 같은 상품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투자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관리 실천법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등록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걷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아요. 둘째,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돼요. 셋째,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의자를 잡고 제자리 걸음 1분씩 3번.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 5분씩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유튜브에 시니어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면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정리 실천법입니다.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그룹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 그냥 평범한 사람들. 세 번째 그룹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첫 번째 그룹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두 번째 그룹은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점차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벼운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 준비 실천법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내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수입, 연금, 임대료, 이자, 기타 수입, 지출,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세금, 기타 지출. 이렇게 정리해서 한 달 수지를 계산해 보세요.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 적자가 난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흑자가 난다면 비상자금부터 먼저 모으세요. 안전한 투자 상품을 알아보세요. 건강관리비를 미리 준비하세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공 사례 건강관리의 성공. 76세 조 할아버지는 5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그때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고 주 3회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지. 조 할아버지는 지금도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시고 20kg 쌀포대도 혼자서 들 수 있으세요. 또래 친구들은 다들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건강해. 병원비도 거의 안 나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두 번째 성공 사례 인간관계 정리의 성공. 71세 김 할머니는 65세에 과감하게 인간관계를 정리하셨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어. 동창회, 계모임, 동네 모임. 그런데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 김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편한 친구 3명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들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 서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관계가 진짜 친구지. 또한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서예 배우면서 새로 만난 친구들이 있어. 나이는 다양하지만 모두 긍정적이고 서로 배려해줘.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 세 번째 성공 사례 경제적 준비의 성공. 68세 박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하셨어요. 40대부터 개인연금을 넣기 시작했고 50대에는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 60세에 조기 은퇴하고 지금은 연금과 임대료로 편안하게 살고 있지. 박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6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상가 임대료 80만 원으로 총 190만 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 또한 소소한 취미로 수입도 얻고 계세요.
젊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돌잔치나 가족 사진을 찍어줘. 한 달에 4-5번 정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벌어. 취미도 살리고 용돈도 버는 일석이조야. 오늘 말씀드린 70대가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관리 소홀. 둘째, 인간관계 정리 실패. 셋째, 경제적 준비 부족.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건강관리는 오늘부터, 인간관계 정리는 이번 주부터, 경제적 준비는 이번 달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60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70대이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지출을 줄이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면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건강, 내 관계, 내 경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성공의 첫걸음이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관리, 오늘 저녁부터 30분 산책하기. 인간관계, 이번 주에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명과 연락하기. 경제관리, 이번 달 가계부 쓰기 시작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멋진 노후를 보내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성공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